정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문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더라고요. 우리 딸, 네 진짜 이름은 유라란다. 정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은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우연히 울린 문자 알림을 본 것뿐인데요. 그런데 그 한 줄이 정순이의 30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정순이는 몇 주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었습니다. 지은호가 자주 전화를 피하고 늦은 시간에 몰래 나갔다 오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때마다 일 때문에 바빠서요라고 했지만 평생을 함께 산 엄마 눈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설마 친엄마를 만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있던 정순이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은호가 엄마를 찾아 나섰지만 정순이는 그 모습에 더 숨어버렸습니다. 혹시나 당황하는 얼굴을 들킬까 우는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정순이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정순이는 그날 이후로 지은호를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시선을 피했고 평소처럼 잘 다녀와라는 인사는 건넸지만 말을 길게 할 수 없었어요. 지은호는 엄마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설마 자신의 비밀을 알았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유라야, 내 오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 시간이 없어. 그 순간 병실에서 의사가 나왔고 고성이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간이식을 서둘러야 해요. 의사의 말에 고성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핸드폰을 꺼내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은호는 친엄마가 나타난 일, 그런데 친오빠가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의 엄마가 아직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모두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이지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너 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우연히 클라이언트를 만났어. 그런데 생모야. 그런데 간이식이 필요해. 너무 퍼즐이 딱 맞잖아.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간이식 때문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면? 이지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지은호는 그제서야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친엄마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너무 머리가 혼란스런 상태라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그때 고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받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이지환이 이지혁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 이상한 일이 있어. 영라 어머니가 모임 간다고 하셨는데 그건 거짓이었고 양평에 있는 병원에 다녀왔더라고. 왜 숨겼을까? 이지환은 며칠 전부터 박영라를 감시하는 고성이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면 감시망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은 거였거든요. 양평 병원에 누구를 숨겨놓은 거지.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역시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 내 친엄마 말이야. 그리곤 정순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은호 친엄마가 나타났다는 사실 아세요? 정순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는데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지혁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고성이가 간이식을 위해 지은호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 여자가 우리 은호를, 이 나쁜 년.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박성재는 동생 박영라로부터 이미 어머니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들은 상태였는데요. 이지혁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박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박성재는 즉시 아버지 박진석에게 갔어요. 박진석은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는데요. 아버지, 엄마에 대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양평 병원을 자주 다녀온 것, 그리고 얼마 전 친딸을 찾은 것, 친딸에게 아들을 위해 간이식을 요구하는 것 등 의심 가는 정황을 모두 다 말했어요.
박진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알았어. 내가 알아보마. 짧은 대답으로 박성재를 내보낸 뒤 박진석은 즉시 비서를 불러 고성희의 최근 행적과 모든 과거를 처음부터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날 저녁, 정순이는 지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은호야,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살 수 있니?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정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30년이야. 내가 너를 키운 게 30년이란 말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넌 내 딸이야. 지은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삼자 대면을 하자. 내가 직접 말하겠어. 절대로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지은호는 그런 정순이를 막아섰어요. 엄마, 잠깐만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계획된 게 아니라면 어떡하죠? 정말 우연이었다면요? 정순이는 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너의 착한 마음을 엄마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정순이도 한숨을 쉬었더라고요.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 알아. 그래서 만나는 거야. 엄마도 같이 갈 거야. 지은호는 정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제가 모른 척했는데 오빠가 죽으면 전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간접학 검사까지 했는거려. 정순이는 지은호를 꼭 안았습니다. 알아. 내 마음 다 알아. 그래서 더 엄마가 필요한 거야. 내가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큰일이니까. 같이 만나서 확인하자.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엄마, 너무 화내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정순이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딸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 일단 듣기는 할게. 하지만 네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끝낼 거야.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일 오후 카페에서 만나요. 고성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유라야. 아니, 은호야.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지은호는 점점 더 긴장됐습니다. 정순이도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딸의 친엄마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호야, 가자.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고성희는 이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삼자 대면이 이루어진 순간 카페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 정순이, 그리고 지은호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몰라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결국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제게는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서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진실이 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정순이 씨께 감사드려요. 우리 유라를, 아니, 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순이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어요. 전 제 딸을 키운 것뿐이니까. 그보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간이식이 목적이었나요? 고성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전 정말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우진이가 쓰러지고 나서 검사를 하다가 정순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몰래 만났어요? 왜 은호를 속였어요?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몰래 만난 것 아니에요. 은호를 잃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르실 거예요. 간 공여자는 은호 만나기 전부터 이미 약속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한심한 일이 이렇게 어긋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때 고성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는데요. 환자분이 각혈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고성희는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고성희가 나간 후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더라고요. 은호야, 엄마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게. 한편
박진석은 비서가 가져온 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성희의 친아들이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이고 최근 병원에서 간이식 적합검사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고성희 본인도 간이식 적합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그럼 본인이 하면 되잖아. 왜 처음 만난 딸한테. 그날 밤 박진석은 집에 돌아온 고성희와 마주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고성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박진석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우진이 간이식 검사. 다 알아. 고성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가 설명할게요.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이유는 당신의 모성애 때문이었어. 당신 처음 봤을 때 우진이 때문에 흘렸던 눈물. 그런데 이건 모성애가 아니야. 박진석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당신이 직접 간이식을 해. 진짜 모성애를 보여줘. 그걸 못하겠다면 나도 내 길을 갈 테니. 고성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보, 제발, 저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의사가 제 간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박진석은 믿지 않았더라고요. 고성희,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너 같은 여자를 믿었던 내가 한심한 거지. 검사 결과 나도 알아. 당신도 적합자잖아. 내 건 주기 싫고. 그래서 그걸 30년간 떨어진 딸한테 떠넘기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모를 것 같아. 한편 이지혁은 지은호를 찾아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힘들지? 근데 있잖아. 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는데요. 내 친오빠가 죽을 수도 있대요. 나도 무서워요. 수술이 무섭고 오빠가 나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무서워요.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 그리고 네 생명도 소중해. 절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병원에서 한우진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부탁으로 지은호는 멀리서나마 한우진을 보게 됐는데요. 창백한 얼굴에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가 병원에 간 사실을 알고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은호야, 거기서 뭐해?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당장 병원에서 나오라고 했는데요. 그 여자가 또 내게 압박을 준 거야? 정신 차려. 넌 내 딸이야. 내가 30년 동안 키운 내 딸이란 말이야.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오빠가 너무 아파 보여서. 고성희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우진이를 살려줘. 하지만 이번엔 정순이가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우리 딸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 엄마라면 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예요. 더 우리 은호를 괴롭히면 이젠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고함을 쳤어요. 한편 박영란은 부모의 갈등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니 믿기지 않아요. 박진석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는데요. 영라야, 이건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박영란은 이지환과 함께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지환은 형 이지혁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했습니다. 형, 이 사장님이 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대요. 본인이 직접 하기로 했다는데. 이지혁은 놀랐어요. 뭐라고? 그럼 처음부터 본인이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이 소식은 곧 지은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엄마가 직접 간이식을 한다니.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는데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가족인데. 정순이는 지은호의 마음을 읽고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뭘 선택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기억해. 넌 충분히 좋은 딸이고 좋은 사람이야. 내 자신을 희생할 의무는 없어. 지은호는 정순이를 꼭 안았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성희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습을 박진석은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혼은 하기 싫은가 보네.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항상 엄마였어요. 단지 시간이 안 맞았을 뿐이에요. 박진석은 창가에 기대 서서 말없이 지켜보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마지막 못을 박았죠.
내가 바라는 건 하나야. 당신이 진짜 엄마라면 엄마로서 해야 할 일. 지금이라도 해. 그리고 우리 관계는 수술로 생각해 볼게. 고성이는 숨을 길게 몰아쉬더니 마침내 사인을 했습니다. 종이 위에 펜 끝이 떨렸고 간호사는 조용히 동의서를 회수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고성이는 잠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훌쩍였습니다. 수술 시간은 약 6시간, 합병증 가능성은 의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고성이의 시선은 침대 난간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 맞아야 할 미래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수술실 모니터 시간 숫자가 느리게 넘어가는 동안 복도는 여러 번의 고요와 긴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담당 의사가 마스크를 벗고 나왔습니다. 수혜자 수술은 계획대로 잘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회복실로 이동 중이고 24시간이 고비입니다. 공여자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만 출혈이 좀 많았고 회복이 더딜 수 있어 중환자실에서 면밀히 볼 겁니다.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순이는 그제야 지은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했고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종이컵에 따온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죠. 수고 많았어. 수술 후 고성이는 시간이 며칠 더 지나자 신체 상태는 거의 정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방문 앞에 섰다가 발걸음을 들이지 않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결국 들어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죠. 말은 없었습니다. 표정은 더 없었습니다. 잠깐 눈을 뜬 고성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여보. 박진석은 시선을 피하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그리고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침대 곁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협의 이혼 안내서와 위임장, 그리고 변호사 명함. 깔끔하고 잔혹한 문서더미였습니다. 사람 하나 살렸어. 그런데 그건 엄마가 해야 할 의무였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은 이제 정산하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답처럼 남았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감았다가 북받친 숨을 삼키며 겨우 말을 잇습니다. 나 했잖아. 그러나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회복실 앞 한우진은 미약한 호흡으로 새 삶의 경계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사장님, 수술 고맙습니다. 전송을 누르려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호칭 하나에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결국 메시지는 임시 저장에 남았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죄책감으로 내 인생을 묶어두는 건 그 사람들 방식이야. 우린 다르게 살자. 다음 날 병원 로비. 박영라와 이지환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위치 추적과 병원 출입 기록, 그리고 누군가의 오래된 보호자 동의서 사본. 영라는 지환에게 말했죠. 오빠, 엄마가 한 일, 진짜 엄마가 맞아? 이지환은 형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형, 이건 혹시 몰라서. 그때 한 남자가 로비에 들어와 접수처에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박진석 측 법무팀이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이번 마무리 즈음에 이미 시작한 겁니다. 고성이는 잠깐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휠체어에 앉은 채 멀리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배를 감싼 보호대가 숨을 가로막아 얕은 호흡이 반복됐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죠. 나 했어. 했는데 왜 더 추울까? 대답 대신 바람만 스쳤습니다. 수술은 끝났고 이제 법적 도의적 책임만 남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진짜가 시작되는지도 모르죠. 박진석은 수술 이후에도 끝내 이혼을 밀어붙일까요? 아니면 엄마의 선택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멈춰설까요? 그리고 고성이의 과거를 건드리면서 결국 30년간 묻혀진 진실이 터져나올 텐데, 청주 보육원 기록, 오래된 보호자 서명, 비밀 면담 일지, 진짜 이야기는 어떤 얼굴로 다시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리고 지은호의 마음은 이지혁과 박성재 두 사람 중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